내가 예언하노라. 저곳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며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운명을 미리 알게 된 사람은 과연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 조선 팔도의 그 누구보다 하늘의 뜻을 알고 귀신같이 미래를 꿰뚫어 보았지만 정작 자신의 운명 앞에서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맹인 점술가 홍계관입니다. 때는 조선 명종 시절 혹은 세조 시절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한양에는 눈앞은 보지 못하나 천기를 아는 맹인 점술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홍계관. 그의 신통력은 실로 대단하여 잃어버린 물건의 행방은 물론 과거 시험의 당락, 심지어 벼슬아치의 승진까지 백발백중으로 맞추었다고 전해집니다. 가난한 백성부터 권세 높은 사대부까지 그의 집 문턱은 조언을 구하는 이들로 다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앞날을 맞추는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홍계관은 문득 자신의 운명이 궁금해졌습니다. 남의 앞날은 수없이 알아주었지만 정작 자신의 미래는 애써 외면해왔던 그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산가지를 집어들고 자신의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점괘를 얻어낸 그의 얼굴은 삽시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괴는 너무나도 선명하고 끔찍했습니다. 모년 모월 모일모시 제명에 죽지 못하고 비명 행사할 것이다. 그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몇 번이고 다시 점을 쳤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 그것도 억울한 죽음이 코앞에 닥친 것입니다. 절망에 빠진 홍계관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다시 점을 쳤습니다. 죽음의 운명 속에 혹시 신락 같은 살 길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믿을 수 없는 하나의 궤를 얻었습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바로 조선에서 가장 존귀하고 강력한 힘, 임금의 기운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그 시간에 임금이 앉는 의자, 즉 용상 아래에 숨어 있어야만 재앙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계관은 즉시 궁으로 달려가 명종 임금에게 자초지종을 고하며 간청했습니다. 그의 신통력을 익히 들어 알고 있던 명종은 과연 그의 말이 맞는지 또 운명이란 것을 정말 피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대의 말이 사실인지 과인이 알아보고 허하노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홍계관은 해가 뜨자마자 궁에 들어가 차가운 용상 아래 엎드렸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홍계관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임금이 신하들과 조회를 보던 중 마루 위로 쥐 한 마리가 재빨리 지나갔습니다. 그것을 본 명종의 얼굴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용상 아래에 있는 홍계관의 신통력을 시험해 볼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용상 아래에 있는 홍계관은 듣거라. 방금 짐의 얼굴 앞으로 쥐가 지나갔느니라. 내가 과연 신통하다면 그 쥐가 모두 몇 마리였는지 알아맞혀 보거라. 용상 아래의 홍계관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황급히 손으로 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온 궤를 알아본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전하 쥐는 모두 3마리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명종은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3마리라고 짐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거늘 쥐는 단 1마리뿐이었다. 네 이놈! 감히 과인을 능멸하고 백성들을 속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기꾼이었구나. 임금은 진노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예언하고 용상 아래에 숨어 목숨을 구걸한 것도 모자라 눈앞에 뻔한 사실조차 맞추지 못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어 형장으로 보내고 그 목을 베어라. 홍계관은 헉 하는 비명과 함께 순식간에 끌려 나왔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피하려다 오히려 죽음을 재촉한 꼴이었습니다. 그는 형장으로 끌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괴는 3마리라 했는가? 형장에 도착하고 망나니가 칼을 높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그 순간 홍계관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운명에 대해 점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괴는 놀랍게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 식경, 즉 밥 한 끼 먹을 시간, 약 1시간만 버티면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홍계관은 망나니에게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여보시오, 형님. 어차피 죽을 목숨, 마지막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오. 부디 딱 한 식경만 기다리다가 형을 집행해 주시오. 그의 명성을 알던 형리는 곧 죽을 사람의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홍계관을 형장으로 보낸 명종은 마음이 영 찜찜했습니다. 이상하다. 홍계관이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쥐의 숫자를 틀렸을까? 혹 무슨 곡절이라도? 명종은 곧바로 신하에게 어명을 내렸습니다. 아까 그 쥐를 당장 잡아오너라. 뱃속을 갈라 확인해 보아야겠다. 신하들은 급히 쥐를 잡아왔고 임금이 보는 앞에서 쥐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경악했습니다. 쥐의 뱃속에는 형체를 갖춘 2마리의 새끼 쥐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어미 쥐 1마리와 뱃속의 새끼 2마리. 홍계관의 말대로 쥐는 확실히 3마리였습니다. 명종은 아차! 자신의 경솔함으로 신통한 점술가를 죽이게 생겼다는 것을 깨달은 임금은 무릎을 치며 외쳤습니다. 아차! 내가 잘못했었구나. 여봐라, 당장 말을 달려 형 집행을 멈추라. 임금의 아차! 하는 탄식과 함께 어명을 받은 신하가 말을 타고 필사적으로 형장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는 멈추라! 소리치며 말을 몰아 형장이 진행되는 고개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갯마루에 도착했을 때 한식경의 시간은 야속하게도 지나 있었고 망나니의 칼은 이미 홍계관의 목을 벤 후였습니다. 신하는 고개 위에서 망연자실하게 아차! 하고 탄식했습니다. 임금의 후회와 신하의 탄식이 엇갈린 그 고개. 사람들은 이후 이 고개를 임금이 탄식하며 외쳤던 아차! 라는 말을 따서 아차고개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의 아차산 일대의 유래 설화 중 하나입니다. 홍계관은 자신의 죽을 날을 알았고 피할 방법까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운명이 파놓은 쥐라는 함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점괘를 틀리게 보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가 3마리라고 정확히 맞췄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운명을 아는 자의 비극. 오늘날 아차산을 오르며 우리는 이미 정해진 운명과 그것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